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입문주급 1위 두남석의 저는 권영중 강사고요. 오늘 5월 28일 시험 예언 영상 이렇게 또 특이하게 야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학원의 제일 크게 현수막에 지금 저희 두남석 토익 사진이 걸린 관계로 기념하고자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찍고 있고 지금 오후 4시인데 4-5시 다 됐고요. 지금 막 퇴근하고 계신 분 계신데 뻘쭘하게 잘 찍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예언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험 예언을 보시고 소름 끼치는 적중을 경험하시고 찾아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료 텍스트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에 가시면 텍스트를 받는 이벤트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많은 자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토익 시험을 내용을 보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또 링크 띄워드릴 건데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또 파트 5를 혁신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토익 시험이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링크 띄워드릴 건데 제가 들어가시게 되면 토익 시간 분배법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 영상은 지난 시험에 경험하셨겠지만 이번 것만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개월 전거까지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쳐다보기 굉장히 민망하지만 열심히 이대로 찍어봤고요. 바로 예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언 청기누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시험도 반드시 나올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인데요. 지난 5월 14일에는 조금 꼬아서 어렵게 나오긴 했었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나의, 우리의, 너의, 뭐 명사 필요하고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명사 갖고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5월 14일에는 visit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기출이 돼서 그 앞에 소유격 유어를 골라주는 문제 기출이 됐으니까 기본 원칙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험은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데 수치 수식부사예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숫자의 존재 이유는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숫자도 엄밀히 따지면 수량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구이니까 숫자도 부사구입니다. 근데 숫자를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너무 많다 싶으시면 진한 거 위주로 빨간색 위주로 기억하시는데 그중에 보라색 하나 보이시죠? 이번 시험 대비는 approximately 잘 기억하시고 대략이란 뜻으로 숫자 앞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nearly 100, 거의 100, 거의 100, 대략 100, 100 이상 이렇게 쓸 거니까 잘 기억하고 추가 포인트는 여기 좀 많이 좀 오늘 이번 시험은 눈이 가서 approximate까지 나오면 대략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approximate가 되면 어림잡다라는 동사도 되니까 동사 approximate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네. 우리 현강 수강생이나 아니면 또 우리 불나방 친구들은 당연히 맞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동사 앞에 주어가 필요한데 전명을 가르치고 나면 지우고 나면 여기 명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access 들어보셨나요? access는 접근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접근이라는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명사의 특징은 불가산 명사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얘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 포인트는 자, 방금 얘기했어. access가 동사일 때는 타동사니까 바로 목적어 나오는 거예요. access the database. 근데 명사일 때는 얘가 접근이라는 명사일 때 뭐가 붙는다고요? to가 붙으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동사면 바로 목적어, 명사면 to. 그래서 자주 하는 수익 문제 중에 이거 한번 외쳐볼까? 갑니다. have access to. 자, have access to 잘 기억하시고요. 뭐뭐의 접근권을 가지다. include access to. 자, include access to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제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작은 시작이니까 그때 잘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난다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다셨는데 이렇게 리듬도 없이 반복도 안 하고 하면 휘발성 장난 아닌데? 라고 쓰셨는데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리듬과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초도 영상을 안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 그렇고요. 자, visit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방문하는 타동사, 방문이란 명사가 되고 얘도 명사일 때 to가 붙으니까 비슷한 포인트로 visit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토익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정말 공부 안 하시는 거고요. 어쨌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뜻은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짝짓기 문제가 나올 건데 지난 시험에 여기 적힌 거에서 2개가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either를 보여주고 or를 골라라, neither를 보여주고 no를 골라 나올 거기 때문에 짝짓기를 잘 기억하시고 꼭 소리 내시고요. 지난 시험에 both A and B 그리고 between A and B가 기출이 됐습니다. 짝짓기로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고, 참고로 between 같은 경우는 일반 토익 책에 보셔도 접속사 파트는 없어요. 전치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between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A and B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없이 between 혼자 쓸 수도 있어요. 전치사니까. 그때 중요한 특징은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만 나와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뜻 얘기 안 했지만 between 뜻이 뭐죠? between이 사이에잖아요. 그래서 between이 혼자 있으면 뒤에 반드시 복수가 있어야 돼요. 두 친구들 사이에, 두 남자들 사이에 이런 느낌이니까. 그죠? 자, 요거 지난 시험에 강력하게 예언 드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맞아, 그렇고요. 어쨌거나 3개, 알려주다, 통보하다, 상기시켜주다 라는 뜻입니다. 소리 내볼게요. inform, notify, remind. 자, inform, notify, remind입니다. 이런 뜻, 비슷한 뜻이죠. 특징이 목적으로 사람을 가진다가 중요합니다. something이 아니고 somebody, 사람을 가져와야 돼요. 뒤에 내용을 표현하는 것들을 크게 묻지 않기 때문에 바로 뒤에 사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명사를 알려주다, 사람에게 대절을 알려주다, 그리고 remind만 투부정사도 가능하니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수동태를 바꿔보면 목적 어디로 가요? 주어로 가죠. 동사 어떻게 돼요? BPP 되고 얘들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inform, notify, remind가 수동태가 되면 이땐 주어가 반드시 뭐에 니어? 사람이어야겠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 3년째 예언을 해오고 있는데, 한 4년째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계속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5월 14일에 기출이 됐고요. 자, before, after를 모르진 않겠죠? 그렇죠? 전에 후에인데 뜻은 뭐 잘 아실 거라고 믿고, 품사가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2가지를 기억합니다. RC 파트에서 부사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전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들이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고 나오고 콤마 나오고 문장, 얘들이 접사라면 문장 나오고 콤마 나오고 문장이 나오겠죠. 근데 얘들이 접속사일 때 뒤에 문장을 생략해서 분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특징은 관용적으로 ing만 나온다고 기억합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before ing, 자, before ing, after ing, 자, after ing를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대로 나올 거고,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being pp로 나올 거고, 4월 30일에도 before being pp로 기출이 됐습니다. 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난 5월 14일에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제가 3년째 얘기하는 건데, before, after, 절이나 구는 얘들이 잘 꾸며요. 뜻 알고 계신가요? 수는 곧, shortly도 곧, immediately는 즉시인데 얘들이 붙으면 직후에, 직전에가 되겠죠. 잘 붙는 부사들이고, 이거 말고 더 있긴 합니다. 뭐 directly, just 있긴 한데 이 3가지가 돌아가면서 잘 나오고, 저는 5월 14일에는 soon after가 나왔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묶어서 많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대비 중요입니다. 얘들이 뭐냐면, 혹시 분사를 공부하셨다면 분사는 명사 앞에서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요 4가지들은요, 각자의 각각의 이유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밀 때 ing로만 쓰는 것들입니다. ing로. 특히 reading 기억하시고요. 뭐 reading company, reading manufacturer, leading role, 선도적인, 잘 나가니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밀 때 보기에 reading과 read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reading 고르시면 되고, 최근 3-4개월 사이에 reading이 3번 기출이 됐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험에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명사 앞에 물어보면 reading 고르면 된다. 선도적인, 잘 나가는. 자, missing 같은 경우는 공항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missing item, missing children 쓸 수 있어요. 분실된 하시면 되고요. surrounding area, 둘러싼 지역. lasting impression, 지속되는. 얘들은 명사 앞에서 꾸밀 때는 고민하지 말고 ing를 고르면 된다. 오케이?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또 지난 시험에 적중을 했는데요. 뭐 제 예언을 3-4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얘는 매번 올리는 거예요. 매번 올리는 그대로 나와. 근데 나오는데도 안 넣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얘들이 뭐냐면 상당히라는 부사입니다. 상당히. 토익이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가 증가하다 이런 거 잘 쓰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각자 고유 뜻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다 상당히라고 기억하세요. 기쁜 소식은 토익 시험에서
이 중에 4개를 뽑아서 한 문제 보기로 집어넣고 상당히 중에 한 개를 뉘앙스로 구분해라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상당히 증가하다. 지난 시험에 요거랑 요게 짝꿍으로 기출이 됐고요. 상당히 변하다, 상승하다 잘 쓰입니다. 추가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 표시한 위에 4개 보이시죠? 앞글자만 따서 컨, 시, 노, 섭인데 요 섭인데 소리 내볼게. 컨시노섭, 컨시노섭 기억하시고 상당히류의 부사들입니다. 쟤들이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2개만 더 얘기해보면 헤빌리도 있어요. 이번 시험 대비로 헤빌리 좀 강조하고 싶은데 짝단으로 디스카운티드 한개 적어주시면 그래서 헤빌리가 뭐 크게 거대하게도 있지만 heavily discounted 상당히 할인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considerable 얘들이 considerably more 상당히 더 가능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띄워드렸는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전입니다. 오케이? 뜻이 똑같은데 얘들은 접속사, 얘들은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절이 나오고 콤마하고 절이 나오고 얘들이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고 뒤에 절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한번 소리 내볼까요? 접속사 일치라도입니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 현강 블라방 친구들은 반드시 따라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따라하실 겁니다. 할게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잘 기억하시고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도 기억하세요. 얘도 일치라도라는 전치사니까요. 자, 비슷한 출제 포인트로 때문에도 잘 나옵니다. 때문에 접전입니다. 접속사 소리 내겠습니다. Because instead. 자, because instead 잘 기억하시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영상을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시험장 가면 음성 지원이 되는 신비로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사입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의 특징이 길긴 하지만 끝이 전사로 끝났죠. 끝이 전사면 전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때문에도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리 낼게요. Now that'sn because the. 자, now that'sn because the로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이번 시험 특화 중요 단어인데 지금 because since 했죠, 그죠? as를 좀 얘기할 건데 as가 이번 시험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먼저 as는 전치사가 될 수 있죠. 뭐뭐로서라고 해서 자격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As a teacher, 선생으로서, as confirmation, 확인으로서 가능하고요. 접속사일 때는 뜻이 3가지인데 요거는 또 리드 외쳐야 되는데 혹시 보고 있나? 만수 보고 있니? 안 보겠지만 예전에 저를 수업했던 조교 중에 만수 조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스터디 그룹 관리 조교였었는데 그가 저를 따라서 리듬을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때 때문에처럼, 때 때문에처럼 기억하시고 접속사에서는 때 때문에처럼 3가지입니다. 때, when의 뉘앙스도 있고요. because 때문에도 있고요. 처럼도 있으니까 오케이?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as를 하고 있는 건데요. as가 처럼일 때 pp가 붙어서 관용적으로 잘 써요. 그럼 직역하면 뭐뭐 된 것처럼이고요. 그냥 의역해서 뭐뭐 된 대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as scheduled. 자, as scheduled 예정된 대로. as discussed. 자, as discussed 토론된 대로. as written. 안 할 테니까 많이 해쳐보시고요. 뭐뭐 된 대로입니다. 중요하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년 전에 as pp를 꾸며주는 부사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exactly 정확히 쓰여진 대로 정확히 예정된 대로. 오케이? 하나 더 precisely 얘도 정확히입니다. 그래서 as pp를 잘 꾸미는 부사 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봤는데 10분 지났네요. 네. 유튜브 영상을 10분 이상 보셨다.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물론 공부에 관련된 거지만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면 정말 열심히 하신 거니까 댓글로 이렇게 써주세요. 토익은 역시 두 남자 토익이라고 쳐주시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구나. 제가 대댓글로 응원 댓글을 짧게라도 달아드릴 테니까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benefit인데요. 한국어로 benefi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득 또는 혜택이 있는데 최근 토익에서 benefit이
동사로 기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타동사 기능이 있어요. 목적어를 가져서 benefit you가 되면 너에게 이득이 되다. 목적어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rom이 붙으면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다. 누구누구로부터 이득을 얻다는 자동사가 될 수도 있으니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거 보이세요? 소리 내겠습니다. be beneficial to. 자, be beneficial to는 타동사 benefit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 beneficial to you가 되면 너에게 이득이 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 14일 날 답으로 나온 부사인데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mutual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mutually beneficial 이 짝꿍으로 답으로 두 번 연달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입니다. 그래서 mutually beneficial 서로 간에 혜택이 있는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잘 나오니까 짝꿍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소리 낼게요. mutually beneficial. 자, mutually beneficial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애증의 표현인데요. 제가 4월 30일 날 예언에서 인조이랑 어보이드가 ing를 가진다로 강조드렸는데 4월 30일에 안 나오고 5월 14일에 기출이 됐습니다. 어보이드 ing로. 그래서 일단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당연히 그 일반 명사가 목적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골라야 된다면 얘들은 동명사를 가진 것들입니다. 일단 지난 시험에 얘가 나오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얘가 잘 나오니까 소리 내셔야 돼요. 갈게요. suggest, command, consider. 자, suggest, command, consider. 얘들도 동명사를 가지니까. 오케이? 잘 따라. 지금 또 10분이라도 안 따라하는 거 아니지? 시험 내일 모레인데 지금 뜻 적지 마. 뜻 사전 찾지 말고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종류를 리듬으로 기억해. 시험장 가야지. 음성 지원이 됩니다. 소리 낼게요. suggest, command, consider. 자, suggest, command, consider. 네. 참고로 저희 강의실이 그 120명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강이어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혼자 suggest 갑자기 좀 씁쓸해져서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렇고요. 동명사 가지는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거는 진짜 두 번에 한번 나오는 건데 within입니다. within.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뜻은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이내가 되면 일단 뒤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기간 3년 이내에 장소 학교 이내에 직원 이내에 3km 이내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시점 명사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5월 14일 날 빈칸 뒤에 5p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었고요. by하고 within이 있었고 앞쪽에 must, exi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5시 이내에 해야 한다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려면 5시까지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within은 시점은 뒤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은 되는데 뭐 이런 거 5 hours 이런 건 됩니다. 근데 5 p.m. 이런 시점은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반대말은 without이고요. without you 들어보셨죠? 뭐뭐 없이로서 짝단어 한 번씩 외쳐보시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without authorization, 허가 없이 이런 거 나왔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중요한 편인데요. 일단은 뭐냐면 동연 아니고요. 유의어들인데 앞에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good teachers such as 이루겸 제 LC 파트너고요. good teachers like 이루겸 good teachers including 이루겸 같은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는데 참고로 including은 include 출신이니까 뭐 같은도 되지만 뭐뭐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한번 $375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not including tax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함하는 뜻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5월 14일 출제됐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온 거고요. 혹시 세 개의 뜻을 모르시다면 토익 공부 많이 안 하신 거예요. 토익 공부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토익 책에는 물론 제 강의는 당연하고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혹시 책이나 학원을 다녔는데 이걸 처음 봤다. 두 남자로 오세요. 자, 그렇고요. 소리 낼게요. be dedicated to. 자,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자,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자, be committed는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답니다. 제가 왜 에 했냐면 이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에라는 일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아니고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잘 봐. 방금 뜻이 뭐라 그랬죠? 헌신하다, 전념하다. 자, 수동태인데 헌신하다, 전념하다인데.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변형 가능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devote라면 devote 명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to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해석은 목적어를 명사에 헌신시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14일에는 devote her career to developing 블라블라. 그래서 그녀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에 헌신시키다로 기출이 됐었으니까 능동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실 뜻은 뭐뭐에 헌신하답니다. 자, 요거는 친숙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 현강은 당연히 친숙하라고 믿고 우리 불나방도 친숙할 거라 믿고 하여튼 이번 달에 뭐 제가 좀 소이긴 한데 우리 현강 불나방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번 달 5월 달에 현강도 그렇고요. 불나방도 뭐 보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 잘 따르고 너무 수업도 즐겁게 듣는 게 제가 막 느껴져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토익은 그죠? 기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번 주 시험 대비로 꼭 복습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두남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빨리 불나방이나 현강으로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인트로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전국 YBM 입문과정 그리고 중급과정을 지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급까지 700 플러스 알파, 750 플러스 알파까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900점 언저리나 한 800 언저리 필요하신 분들은 중급반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4개 소리 내겠습니다. 갈게요. Those one thing body. 자, those one thing body 기억하시고 얘들 뭐냐면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에 수식받는 것은 요 4가지만 기억하세요. 딴 거 안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고 시험자 가셔서 나오면 혹시 음성 지원이 될 겁니다. Those who, anyone who, everyone who, anything which 사물이니까 somebody who 가능합니다. 뭐 he who 돼요? it which 들어봤어요? 대명사 중에서는 생략 이런 거 제외하고는 요 4개만 나올 거니까 소리 내세요. Those one thing body. 자, those one thing bod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대비 특화어휘인데요. 일단 affordable은 뜻이 가격 따위가 알맞은 적당한입니다. 그래서 price 같은 거 꾸밀 수 있는데 자, 가격이 알맞다는 소리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reasonable도 합리적인이니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가격이 합리적이면 그리 비싸지 않다는 소리죠. 그죠? inexpensive, 비싸지 않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전통적으로 잘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 attractive가 매력적인이죠. 그래서 재작년쯤에 attractive price로 나온 적이 있어요. 매력적인 가격이 제공한다. 근데 매력적인 가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우리 혹시 그 현강, 불나방 구독자 포함 attractive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attraction, man of sentimental attraction.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갑니다. 또 이번 시험 대비 특화어인데요. enthusiastic 기억하세요. enthusiastic은 열성적인, 열광적인입니다. 그래서 applause, 박수 같은 명사를 꾸밀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 시험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호로 나와서 뒤에 for나 about이 붙은 적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열성적이다. 조금 의역하면 뭐뭐에 대해서 열심이다 라는 맥락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3, 2, 1. 자, conduct는 실시하다입니다. 실시하다. 오케이? research도 연구고요. study도 연구거든요. 답은 일단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a study, studies에는 가산명사를 혼자 쓸 수 없어서 research는 불가산이거든요. 그래서 conduct research, 연구를 실시하다 기억하시고 conduct workshop, workshop을 실시하다. 그래서 conduct는 약간 이런 것, conduct는 다수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뉘앙스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2장표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할게. 뭐냐면 2022년도 12월까지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여러분 전사 문제인데 그 문제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요. 근데 보기에 4가 있어요. 그럼 4로 찍으세요. 라고 수년간 얘기했어요. 정말 4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4가 안 나오고 딴 게 더 많이 나와. 딴 거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4는 토익에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안애고요.
동안일 때는 during과 구분하시면 돼요. 소리 낼게요. during the, 자,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나오죠.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오케이? for는 적어놨지만 숫자 기간이 잘 붙습니다. for 2 year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for는 뭐뭇을 위해서인데 제가 아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일단 뭐뭇을 위해서일 때는 이런 짝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번씩 외치고 가는데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것은 밑에 보이세요? be ideal for. be ideal for 기억하시면 뭐뭇을 위해서 이상적이다로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묶어서 이상적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for가 안 나고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월 14일도 기출이 됐고요. 4월 달도 나왔고 3월 달, 2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까지인데요. by도까지, until도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한 글자로 정리할게요. by는 그때까지 죄송합니다. until은 그때까지 쭉 이런 느낌. 과 쭉의 차이점은 은 딱 시점이에요. 쭉은 쭉 기간이죠. 오케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해야 돼 그때까지 딱 끝내야 돼 이런 거. until은 연기하기 그때까지 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에는 7월 5일까지 설치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by가 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짝단을 잘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지금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데 지난 5월 14일 날 by가 기출됐을 때 거기 나왔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at the latest 많이 들어보셨나요? 묶어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7일까지는 설치 이런 맥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at the latest 기억하시고 참고로 latest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사를 꾸미기도 하죠. 그러면 최신의 이런 뜻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빈출되는 2단어 이상 전차들인데 또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잖아. 진짜 토익 공부 안 한 거야. 토익 책이나 강의 이런 거 없었어? 시작한 겁니다. 그죠? according to 따라서 in accordance 따라서인데 따라서요. 근데 한 가지 적을 게 뭐냐면 accordingly를 적어보세요. 이거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할 것 같은데 according도 따라서긴 하거든요. 얘는 ly 부사인데 얘 쓰임새를 기억하세요. 얘는 part 6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따라서 콤마 찍고 문장 이렇게 나오든지 part 5에 나온다면 문장 나오고 접속사 있고 문장 나오고 그 뒤에 accordingly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구조 잘 기억하셔서 따라서로 잘 기억하세요. 자, in addition to와 as a result of는 친숙하시겠지만 가로친 거 보이세요? 요즘에는 to나 of 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in addition이면 추가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as a result가 돼도 결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오케이? 자, prior to 이전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또 뭐냐면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건데요. many 모음이에요. many는 잘 아시죠? 많은. number of는 뭐죠? 얘도 많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힌 것들이 다 각자 고유의 뜻이 있는데 그냥 다 many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many.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올 겁니다. 왜? many니까요. 기쁜 소식은 이 많은 many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한 문제에 보기를 집어넣고 얘들 중에서 조금의 뉘앙스로 구분해라는 또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뜻과 나올 거니까 many인 것만 아시면 돼요. 많이 외쳐보시고 활용하시고요. 자, 그럼 잘 봐. 만약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이렇게 나왔어. 주어 자리. 그럼 얘는 단수주어야 복수주어야. 많은 명사 들리니까 복수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에 s가 안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어가 있다고 낚이지 마시고 얘들은 many로 봐야 된다. 그냥 많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3번씩 외치고 갑니다. 자, 요것도 작년과 올해 다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 extensive라는 단어의 뜻은 아셔야 돼요. 광범위한입니다. 그래서 extensive knowledge가 되면 광범위한 지식, 경험 이런 거고 유의어로 comprehensive, expansive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난 5월 14일에 요 단어가 나왔었는데 extended예요. 연장되는 extended pp죠. 연장되는데 지금 만약에 데드라인 앞에 빈칸을 뚫어놓고 extended가 맞냐 extensive가 맞냐 물을 수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뜻이 다른 거예요. 연장되니 맞는 거죠. 데드라인이니까. 그래서 지난 5월 14일에는 warranty 앞에 extended가 나왔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형용사 extended는 연장된, extensive는 광범위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갑니다. several 이것도 뭐 매번 올려드리는 건데요. several 몇몇이라고 해서 복수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몇몇이라고 해서 복수 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사실 이거는 저희 우리 현강 수강생이나 불러방 친구들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장표에 넣는 거긴 한데 시험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almost some other. 자, almost some other가 뭘 꾸미죠? 라고 했을 때 말하지 못하면 시험 보지 마라 라고 현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 명사를 꾸민다. 오케이? 시험 내보는 뜻 얘기 안 할게.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자, 또 소리 낼게. much less. 자, much less. 이게 뭘 꾸미죠? 불가산 명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everyone, each one, another one. 가산 단수 명사를 꾸미죠. every day, each day, another day. 단수가 맞다. 자, 이것도 매번 강조하는 건데요. 요즘에 자꾸 이 세 가지가 오답으로 좀 잘 나오긴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유의어로 기억하는데 closely 면밀히, thoroughly 철저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리뷰하든지 연구하든지 감시하는 거 잘 나오니까 유의어를 기억하세요. 자, 소리 내겠습니다. 소리 물어볼게요. when이 뭐뭐 할 때죠.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의 접사인데 접사니까 문장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아까 before, after처럼 얘들도 분사를 가질 수 있어요. 분사만 가질 수 있는데 아까 before, after는 ing만 나온다 그랬죠. 근데 when, while은 ing, pp 다 가능해요. 구분은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로 하면 돼요. 그래서 when ing 뭐뭐 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en pp 될 때, while pp 되는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고. 요거는 이번 시험 대비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강의할 땐 6개월에 한 번은 나온다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하자마자는 접사니까 애주순애주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번 올려드린 건데 IV하고 AL 끝나면 주로 형용사거든요. 근데 요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많이 띄워드렸는데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간색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initiative는 계획이라는 가산명사 또는 적극성이란 불가사명사. 오케이? 그리고 approval, proposal 모르면 토익시험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제안 이런 명사니까 꼭 기억하고 시험에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지금 또 모르고 어떻게 외워? that 붙여서 많이 외쳐주세요. suggest that, mention 기억하는데 일단 시간 없으니까 빨간색만 기억하는데 21년도입니다. 2년 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announce인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21년도에 announce date이 4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절을 발표하다 잘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도 두세 번은 that을 붙여서 외치면 시험장 가서 부드럽게 소리 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소리 내볼게요. 우리 현강이나 불나방 친구들은 친숙할 거라고 믿고요. 갑니다. allowed, expect, require, permit. 자, allowed, expect, require, permit입니다. 얘들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으로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동사들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쓰이는 동사가 되게 많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5개니까 꼭 기억하시고 수동태가 되면 바로 뒤에 to가 붙겠죠. 특히 allow랑 require는 꼭 기억하세요. allowed, expect, require, permit은 목적을 있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위에 링크 마지막 띄워드릴 거니까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분사 관련 영상이 5분짜리가 잘 들으세요. 5월 14일 날 분사 문법 문제가 중요하고 어렵게 한 3-4문제 나왔습니다. 이 영상 꼭 보셔야 되니까 이어서 영상 꼭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트로는 아까 인트로 찍었던 야외에서 할 거니까 아우트로까지 잘 보시고 영상 잘 마무리하시고 어쨌거나 저희 시험 끝나고 그 채널에서 난이도 설문조사 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또 오셔서 투표도 하고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우트로 야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으니까